안녕하세요. 애니띵 노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출력했었던 BTS 전국 을 가지고 사포질을 해볼 겁니다. 사포질을 하는 이유는 다음 시간에 도색 작업을 하기 위한 밑바탕 작업이 되겠는데요. 보통 이제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자세히 보시게 되면 그 형태가 이렇게 정확하게 잘 보이지가 않죠. 그냥 이제 레진 자체가 약간 반투명 색깔의 그린 레진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형태가 정확하게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라이머로 기초 도색 작업을 해주고 그 위에 색을 입힌다던가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일단 프라이머 작업 정도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포질을 해주고 나서 프라이머 칠을 해주면 프라이머의 도색 작업이 깨끗하게 잘 됩니다. 물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사포질을 하는 데 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도색 작업을 하는 순서는 먼저 아트 나이프로 서포트에 튀어나온 부분들을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사포질을 해주고 잘 말렸다가 프라이머 칠을 해줍니다. 그래서 프라이머 칠을 해주면 서포트 남은 자국이라든가 조금 이상한 부분들은 더 잘 보이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 2차적으로 사포질을 해줍니다. 그래서 표면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준 다음에 다시 한번 프라이머 칠을 해주고 그 위에 최종 도색을 다시 입히는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라이머 칠을 하기 전에 서포트의 남은 자국 제거 작업과 그리고 물 사포질을 해줄 건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안전을 위해서 방진 마스크를 착용을 해주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포질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사포질을 하는 방법이 있고 물을 묻혀가면서 사포질을 하는 물 사포질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 사포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미세하게 가루들이 날리기 때문에 그 가루들이 호흡기로 들어가게 되면 건강에도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물 사포질을 해주는 게 아무래도 좋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사포들은 튼튼하게 플라스틱에 입혀서 이렇게 나오는 사포들이 많기 때문에 물 사포질을 해줘도 아주 깨끗하게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포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포질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표면 자체가 이렇게 이제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사포로 문지르게 되면 아무래도 색이 이 지금 현재의 레진 색깔, 레진이 큐어링 된 색깔 에서 좀 튼 색깔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하얀색으로 이렇게 이제 튼 것처럼 이렇게 색깔이 변하기 때문에 무조건 사포질을 하게 되면 도색 작업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작업 도구는요. 여기 이제 아트 나이프가 있고요. 이 아트 나이프는 그냥 일반 칼을 사용하셔도 무방한데요. 이제 이 아트 나이프 같은 경우에는 칼날 자체가 튼튼하게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칼날 자체가 노출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예각을 이렇게 이루고 있어서 작업하기가 수월합니다. 다른 그냥 일반 칼에 비해서. 그래서 아트 나이프는 저렴한 거 하나 정도 이렇게 구입해 놓으시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굳이 비싼 거 사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는. 그리고 사포들입니다. 저는 이제 세 가지 사포를 사용을 하는데요. 사포는 궁극사포에서 나온 사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이 궁극사포 같은 경우에는 좋다고 이제 좀 정평이 나 있는 그런 사포입니다. 사포의 부르는 호칭은 방으로 이제 그 치수를 매기는데요. 100방, 200방, 300방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치수는 600방짜리, 1000방짜리, 1500방짜리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600방 정도까지는 이제 도색 작업을 위한 밑바탕의 연마 작업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치수가 이제 600방짜리고요. 1000방짜리도 기본적으로 이제 도색 작업을 하는데 사용하는 그런 치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500방으로 넘어가면 굉장히 표면이 매끄럽게 잘 나오기 때문에 최종 마무리 작업이나 이런 데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포의 치수에 따라서 사용되는 프라이머, 그러니까 도료의 종류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600방짜리에 맞는 프라이머가 있고요. 1000방에 맞는 프라이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머도 잘 구분해서 이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왜 그렇게 이제 종류가 나뉘어지냐면 600방짜리는 아무래도 이제 좀 표면이 거칠겠죠. 그러니까 그 거친 표면을 프라이머가 덮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물기, 그리고 1000방짜리는 이제 이렇게 거칠기가 아주 가늘기 때문에 그 가는 표면을 이렇게 덮어주는 도료의 물기,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애니큐빅 포톤에서 펌웨어 지원을 안티아리아싱으로 해서 이제 표면을 매끄럽게 이렇게 이제 뽑아내는 걸로 펌웨어가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아무래도 레이어의 두께가 있다 보니까 이제 표면 자체의 그 거친 정도가 아무래도 이제 이런 사포에 600방이나 1500방, 1000방 이런 거보다는 사실은 거친 정도가 더 거칩니다. 표면 자체가. 그래서 이제 사실 프라이머를 구분을 하는 거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도색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그 사포의 굵기에 따라서 프라이머를 구분해서 사용한다라고 생각하고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600방짜리, 1000방짜리, 1500방짜리를 가위로 이렇게 이제 잘라서 유성펜으로 마크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짜리는 600방, 그리고 이제 두 개짜리는 1000방, 세 개짜리는 1500방 이렇게 해서 이제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이거는 안에 심이 그 플라스틱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합니다. 가위로 자를 때도 조심해서 잘 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게 잘라서 작업을 하시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물사포질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통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사포에 물을 적셔가면서 이제 사포질을 해주게 됩니다. 피규어를 사포질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좀 넓은 컵에다가 물을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서포트를 제거를 해줬는데 남아있는 서포트를 이렇게 아트 나이프로 좀 깔끔하게 제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귀에 이런 부분에 조금씩 남아 있고요. 그때 이제 머리 뒤쪽에 남아 있는 서포트들을 제거를 해줍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튼튼하게 이렇게 뽑다 보니까 서포트를 좀 많이 설치를 해줬는데요. 아래쪽의 면적이 이제 되게 넓었었기 때문에 이 위쪽은 두상 쪽에 1.6mm 두께의 벽체, 그거밖에 이제 표면 장력을 생성하는 게 그 면적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서포트가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시를 들어드리려고 서포트를 좀 많이 설치했는데요. 목 뒤에 튀어나와 있는 서포트 자국을 제거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 이 서포트 남아있는 자국은 프라이머를 도색하기 전에 모두 다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게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프라이머를 칠을 하고 나서 다시 또 사포질을 해주거나 이렇게 아트 나이프로 서포트 남는 자국을 제거해 준다고 생각하시고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트 나이프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을 조심해서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프라이머를 칠하고 나면 굉장히 잘 보이거든요, 이런 자국들이. 그래서 이제 그때 다시 사포질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면 아주 깨끗하게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많이 튀어나온 부분들은 좀 제거를 해줬고요. 그러면 물 사포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출력한 오브젝트도 물에 담궈서 좀 촉촉하게 적셔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사포질을 해주시다가 더 안된다, 잘 안된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냥 놔두시고 또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프라이머 칠을 한 이후에 조금 더 확실하게 보이는 상태에서 아트 나이프하고 사포로 다시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이는 데까지, 걸리는 부분까지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소리가 들리죠, 걸리는 부분은.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얼굴 부분은 서포트를 사용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뭐 크게 손을 댈 일이 없어서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쪽 귀 쪽에 이제 귀 아래쪽을 받쳤던 그 부분만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귀 뒤쪽에, 귀 아래쪽에 서포트 자국을 없애주시고,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겠습니다. 아래쪽에 몸통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서포트 자국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사포질을 해줍니다. 많이 없어졌죠, 자국이. 이렇게 이제 갈린 가루가 물에 섞여서 이렇게 나옵니다. 씻어 주시고요. 반대편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 기단 부분, 먼저 600방짜리로 표면을 만들어 준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미세하게 1000방짜리로 미세한 작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 피규어를 이렇게 25도 정도로 뉘어서 출력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이 뒤쪽 부분에 서포트가 많이 설치가 돼 있었죠. 이제 그 부분을 보면 우둘투둘하게 서포트 떨어진 자국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모서리로 돌아가면서 사포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방자료로 조금 더 다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됐습니다. 그러면 깨끗한 물에 한 번 더 씻어서 말려주도록 하겠습니다.